2025 서울 청년 종합계획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온 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님께서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 기회 3개 분야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까? 네, 오늘 드디어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그동안 조금은 계획적으로 산발적으로 발표오던 서울시의 청년 정책들을 오늘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모아서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종합판을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날입니다. 지난해 4월에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2030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과 상생의 청년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래 서울 100년 초석을 다지는 의미로 발표한 서울 비전 2030 계획에서도 4가지 미래상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상생 도시로 설정한 바가 있고요. 그 중심에 청년이 희망을 가지는 도시 서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정 철학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죠.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2050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계획 일명 서울 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을 고민하는 사회, 지향하는 사회, 그리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튼튼한 사회, 이것이 청년 행복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MZ세대의 91.7%가 코로나19로 구직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토로를 할 만큼 취업시장은 지금 한겨울입니다. 그리고 서울 청년 10명 중에 8명은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2030 세대의 자살 생각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 상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줄 지렛대이자 발판인 일자리의 경우에도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합니다. 2025년이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 부족률이 28.3%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이러한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내 집 마련은 힘들 거다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값의 상승으로 가중된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것이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이용의 59.4%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세대 상위 20% 평균 자산이 하위 20%의 35배에 달하는 등 날로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청년들의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 10명 중 6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사회적 성취의 부모의 지위가 내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2030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봄을 노래할 수 있도록 청년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청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일자리, 주거 등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인 국단위의 미래 청년 기획단을 신설했고, 각 정책 영역별로 핵심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절반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2025년 서울 청년 종합계획은 2016년 수립된 2020 서울형 청년 보장의 4개 분야 20개 사업을 5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확충했습니다. 예산 규모도 7,136억 원에서 6조 2,810억 원으로 8.8배 늘려서
청년의 삶을 최대한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신규 사업들은 청년들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른바 청년 행복 프로젝트로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5개 분야 50개 과제에 6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늘 기자 설명회에서는 전체 50개의 과제 가운데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한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 기회 이렇게 3개 분야의 22개 핵심 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 도약입니다. 사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진로 설계 등에 있어서 정보와 배움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서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제공하는 일자리 사다리 정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기업 청년 간 미스매치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소인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25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해서 청년 취업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구심점으로 서울시의 취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4차 산업혁명에 수혈할 수 있는 실무형 청년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청년 취업사관학교 3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총 5개 기관에서 1,500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고 대학과 연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심화 교육도 새롭게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 온라인 컨텐츠 등 혁신적 신산업 분야로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인턴십 등을 가동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 경험을, 기업들에게는 준비된 인재를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칭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추진해본 결과 청년 인턴 직무 캠프에 참여했던 청년들 중에 50% 넘게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도 공공일자리 위주에서 핀테크 등 유망 분야 취업 연계형 민간 일자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셋째입니다.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만들겠습니다. 특히 캠퍼스타운 사업을 고도화하고 좀 더 내실 있게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은 지난 2009년 저의 지난 재임 시절에 구상했던 사업인데요. 지난 5년간 1,315개의 창업팀을 배출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별 캠퍼스 단위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북, 서남, 동북권 서울 시내 3개 권역에 캠퍼스타운 밸리를 조성해서 대학과 대학의 연계, 대학과 창업지원시설의 연계를 통한 집적 교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혁신 성장 펀드, 대기업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등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적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청년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인생 설계 학교를 통해서 전 한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청년들이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바로 사회에 진출하려면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서울형 갭이어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달라진 청년 현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년 공간을 활용해서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또한 참여 청년 규모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청년 수당이 현금 지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청년 수당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총 7만 2천여 명을 지원하면서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참여 조건을 완화해서 문턱을 낮춤과 함께 청년수당 신청 시점부터 상담을 통해서 참여자의 유형을 파악하고 지역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
구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이 겪는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을 떨쳐내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모아보았습니다. 계층 이동에 최소한의 토대를 제공하고 주거사다리, 복지사다리에 기초를 놓겠습니다. 먼저 서울 영테크를 통해서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작년 11월 영테크 사업을 시작한 후에 2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약 1,3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간 재무교육이 주로 금융회사의 상품 소개와 연결되어 있다면 서울시 영테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주고 맞춤형 보고서까지 제공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8배가량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상담 방법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금융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한층 고도화된 개인별 재무상담 보고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50% 삭감된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재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망 2배 청년 통장 사업입니다. 제가 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생애 최초 목돈 마련의 경험을 제공하면서 이미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까지 벤치마킹돼서 전파될 정도로 확산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추경을 통해서 지원 대상을 2배로 확대했고 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올해는 현실과 괴리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자에게 영테크 등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도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임대료 부담 없이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올해 2만 호, 2025년까지 총 5만 5천 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주택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세대 기준 18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 이상, 2인 세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장 의무 비율 도입, 빌트인 가전과 가구 설치, 커뮤니티 시설 확대 등 MZ세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세, 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쉽지 않은 데다가 만만치 않은 대출이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연계한 이자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청년들의 전월세 임차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목돈에 해당하는 임차 보증금은 청년들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깡통 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지키겠습니다. 전월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높을 뿐더러 이에 따른 전세와 월세 가격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 사업이야말로 청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취임 당시 약 5천 명이던 사업 대상자 규모를 5배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당초 시행 규모의 10배인 5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를 늘렸지만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만큼 소득 기준을 고려해서 구간을 설정하는 등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서울형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을 작년 2,0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자가 스크리닝을 도입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기 위험군에게는 디지털 마음건강 앱으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군은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비용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작년 300명에서 올해 1,200명으로 4배 이상 확대합니다. 또한 올해 전국 최초로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 척도 도입을 통해서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고립 청년의 경우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기회 분야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긍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밀어주고 당겨주고는 복지 사다리 정책들입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청년 서울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접근입니다. 우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갑자기 청소년 할인 혜택이 없어진 청년들에게는 대중교통비도 큰 부담입니다. 서울시는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작년에 시의회에서 50% 삭감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당초 목표대로 15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이 되어 처음 만나는 뜻깊은 정책이 서울시의 다양한 혜택을 만나고 누리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하게 안내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1,700개가 넘는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의 혜택을 적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몽땅 정보통을 4월 중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작년에 고용정보원과 MOU를 체결해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 몽땅 정보통 회원을 가입할 때 등록한 관심 정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개별 메시지로 발송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비와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사가 잦아서 이사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5,000명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등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40만 원 한도로 생애 1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참여 기구에서 제한한 사업으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연계해서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바우처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 창업 지원 등 지원 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총 11억 원을 투입해서 연간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주인인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정 전반에 청년의 시각을 담기 위해 청년위원이 10% 이상인 청년 친화위원회를 5배 이상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의 청년 참여기구 운영도 내실화합니다. 올해부터는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안 마련까지 청년들의 시각으로 정책을 개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청년 정책 대토론회 개최 등 새로운 청년 참여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행복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를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 기회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2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고 지금 설명드린 핵심 과제를 포함한 총 50개의 사업들 종합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후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11개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 개선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모든 청년 정책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제가 직접 챙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청년 행복 프로젝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정해진 시간이 10시 50분까지는 시장님께서 3가지 질문 정도를 받으시고 이후 추가 질문은 소가지구 부장께서 진행하시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유시스 하정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유시스 하정민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관련 청년 정책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공조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뭐 새 정부에 이런 부분은 꼭 뭐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한다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예, 신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는데요. 이번에 공약 내용을 보니까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같은 청년 주거 정책, 그다음에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 같은 뭐 우리로 치면 청년 취업 사관학교와 유사하겠죠. 뭐 이런 사업. 그다음에 청년 도약 계좌. 이거는 아까 우리 설명드린 서울시가 2009년부터 시행해왔던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 매우 유사하죠. 유사한 사업들이 꽤 여러 개가 발견이 됩니다. 결국 당선자의 청년 공약을 살펴봐도 공정과 상생, 공정과 상식 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또 청년 역량 강화 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눈에 띄입니다. 결국 서울시의 청년 정책과 철학을 함께한다,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아도 크게 틀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 내용을 살펴서 연계 추진할 것은 연계 추진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판단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조율을 해서 하나하나 함께 힘을 모아가는 그런 협업,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역세권 첫 주택 20만 호 공급, 고품질 임대주택 확대 공급은 우리 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하고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 추진하면 될 것이고 또 당선자 공약 중에 청년 도약 보장금 이런 건 청년 수당하고 거의 동일하고 청년 도약 계좌는 우리 서울시의 희망 2배 청년 통장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리고 청년 도약 디지털 스쿨은 청년 취업 사관학교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또 지역화형 청년도약 베이스 캠프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21개 청년 공간, 청년 센터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통합 발전시키면 매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수기간을 거쳐서 서울시의 정책들과 조율하고 함께 발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서울신문 장진복 기자님. 네, 이번 대책에는 대중교통이나 이사기 지원은 형평성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잘 안 들립니다. 네, 대중교통이나 형평성 그런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현실성 지원이라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여쭤보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사업 관련해서 좀 그 예산을 두고 마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해결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현금성 사업의 경우에는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미리 스크리닝을 해서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사업이 워낙 많긴 하지만 얼추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들을 보면은 정말 최대한 하우상박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받는 복지사다리를 만들겠다. 이런 저의 철학과 상충되는 것은 그리 많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서울 청년수당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150% 이하가 지원 대상이고 희망 2배 통장도 부모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도 주택가격 2억 원 미만인 임차인에 한정이 되어 있고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것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있고 이렇게 대부분의 청년 사업들도 특히나 현금성 사업의 경우에는 이 소득 기준을 정교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150% 80% 이렇게 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정말 하우상박 원칙이 지켜지는 복지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이 청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이용 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무차별적인 현금성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뭐 한도 없지만 이런 그 모든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복지사다리가 서울시 정책의 철학이다,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허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인데요. 사실 철학을 달리하는 민주당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복지사다리, 교육사다리, 또 일자리 사다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 예상치 못한 반대 움직임에 적잖이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류의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를 위하겠다는 민주당의 어떤 그 당의 철학과 오히려 굉장히 그 일맥상통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사업들인데 이걸 엉뚱한 이유를 붙여서 또 형식 논리를 붙여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전액 삭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협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적잖이 당혹스러웠었습니다. 서울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안심소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정말 그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고 그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 드리는 핵심 사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예산을 깎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위야스러운 행태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다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관철시켜내서 시민 여러분들이 또 청년들이 이러한 그 복지사다리, 일자리 사다리, 교육 사다리 이런 사다리 계층 상승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의 경우에는 양보 없이 어떤 경우에도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을 구사해서 시의회를 설득하고 함께 이런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정상 이사하시고 이후 질문부터는 소원지 국장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